전자위성들이 갑자기 동시불능되어 전 세계적으로 전압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어떤 곳은 완전 정전이 되었어요. 과학자들은 이 놀라운 태양 활동에 대한 자료를 거의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정확히 다음 지자기 폭풍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어요. 2012년 7월에 그런 일이 일어났지만 다행히도 우리를 지나쳤어요. 멀리는 아니고 단 9일 차로 말이에요. 거의 무슨 일이 일어날 뻔인지 잠시 보여드리려면 몇 가지 천문학적인 기초를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태양 폭풍은 태양에서 특정한 사건들이 일어난 후 우리가 여기 지구에서 느끼는 일련의 영향이에요. 우리의 태양은 계속해서 움직이는 거대한 녹은 가스 덩어리에 지나지 않아서 이런 일은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요. 태양 폭풍이 시작되기 위해선 태양이 폭발적인 에너지를 방출해야 해요. 태양 플레어와 코로나 질량 방출이라는 형태로 말이에요. 이 두 현상은 지구를 향해 전하와 자기장의 파동을 시간당 약 480만 킬로미터라는 놀라운 속도로 보내요. 이 태양 폭풍들이 우리 행성에 도달할 때 우린 북극권 가까운 곳에서 북극광이 전시되는 걸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위성이나 다른 종류의 전자통신도 망칠 수 있어요. 이런 태양 폭풍은 위험할 수도 있어요. 2012년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폭풍을 경험할 뻔했어요. 천문학자들이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150여 년 만에 가장 강력한 거였어요. 하지만 어떻게 비껴갈 수 있었을까요? 뭔가 관련된 일이 있어서였을까요? 아니면 그냥 우연이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코로나 질량 방출 중 하나가 2012년 7월 말에 지구 궤도에 충돌했다는 거예요. 우리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도는 예정된 궤도에 있었기 때문에 이미 그 특정 위치는 벗어났었어요. 그럼 여러분이 이 시점에서 궁금할 거예요. 만일 우리를 비켜가지 않았다면 이 강력한 태양 폭풍은 모든 종류의 기술적인 물건에 위험하다는 게 밝혀졌어요. 말 그대로 지금 우리들은 휴대폰에서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전기 물체들에 둘러싸여 있는 걸 감안하면 이 모든 것들이 갑자기 작동을 다 멈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해보세요. 그리고 이런 식이에요. 태양 폭풍은 폭발 또는 태양면의 폭발로 시작해요. 그리고 엑스레이와 자외선이 빛의 속도로 지구로 이동해요. 부작용이요? 라디오 정전 및 GPS 내비게이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 효과는 몇 분 또는 몇 시간까지 계속될 수 있어요. 후에 에너지 입자들이 우리의 대기에 도달해요. 빛의 속도보다 약간 더 느리게 움직이지만 지구의 위성에 전기적 충격을 주고 구성 요소들을 손상시킬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약 하루 후에 자성을 띤 플라즈마 구름들이 우리에게 도달해요. 전기 플러그에 꽂힌 모든 걸 마비시키면서 거대한 정전을 일으킬 수 있어요. 요즘 도시의 대부분의 물 공급원들이 전기 펌프를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화장실 물도 못 내릴지 몰라요. 하지만 이런 지자기 폭풍의 영향은 전 세계적으로 다를 거예요. 태양 폭풍은 이 자체로도 궁금한 게 많은데 왜 지구상의 어떤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은 영향을 받을까요?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그건 지질학과 많은 관련이 있었어요. 하지만 상황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여러분을 다시 데려가야겠어요. 안전벨트 매세요. 타임머신을 타고 여행할 거니까요. 달이 존재하지도 않았던 시대로 말이에요. 아직은요. 46억 년 전 태양계는 지금과 많이 달라 보였는데 그건 간략하게 말해서요. 수백 개의 새로운 행성들이 새로운 태양 주변에서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지구, 금성 또는 화성과 같은 행성들이 여전히 우주 주변을 맴돌고 있었어요. 1970년대 로널드 R. 데이비스라는 전문학자가 약 45억 년 전에 새로 형성된 지구의 다른 행성이 충돌했을 때 달이 태어났다는 이론을 개발했어요. 그는 또 그게 화성만한 극이었을지도 모른다고 했고 후에 이 행성의 이름을 테아라고 지었어요. 요즘 우리가 갖고 있는 장비를 가지고도 그 충격이 어땠는지 상상하긴 어려워요. 전문학자들은 이 미스터리를 한데 모아주는 거대 충돌 가설을 제안했어요. 우리 행성에 충돌한 후 지구의 태아의 바깥쪽 바위층들이 우리 물질의 원에 던져졌어요. 이 잔해들로부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달이 탄생했어요. 지구의 중심핵은 아마도 태아의 철핵을 흡수한 것 같아요. 만약 있었다면 말이죠. 우리의 지구도 오늘날과 같은 위치에 올 수 있었어요. 이렇게 지자기 폭풍에 더 취약해졌죠. 그 당시에는 우리에게 유일한 천연 위성을 제공하는 것 외에는 태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어요.
일련의 과학자들이 우리가 지구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혁신적으로 바꿀 흥미로운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 데는 몇 년이 걸렸죠. 태아에 빠져나온 것들이 우리 행성 깊숙한 곳에 있는 대륙 크기의 2개의 암석층 아래에 숨겨져 있어요. 이 이론은 달이 왜 그렇게 건조하고 핵의 철이 별로 없는지에 대한 유일한 설명이기도 해요. 하지만 지자기 폭풍에 있어 지질학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최근의 데이터에 따르면 여러분 발밑에 있는 암석의 종류가 강력한 지자기 폭풍이 지나간 후 도시가 얼마나 잘 적응하는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걸로 나타났기 때문일 거예요. 예를 들어 퇴적암과 같은 어떤 종류의 암석들은 일반적으로 물로 채워진 공간이 더 많이 있어서 전도성이 더 높아요. 다른 종류의 암석들은 밀도가 높고 전기에 대한 저항성이 더 크죠. 그런 폭풍이 일어날 때마다 뉴잉글랜드 하일랜드에 사는 사람들은 심각한 혼란을 경험할 위험이 더 높을 수 있어요. 동시에 대서양 중부 해안 평야에 사는 사람들은 도시 밑에 숨겨져 있는 것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 폭풍이 얼마나 무서운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었으니까요. 대양 폭풍은 많은 세월 동안 전문학자 사회를 현혹시켰어요. 이 규모의 가장 상징적인 사건은 1859년 9월에 일어난 캐링턴 사건이에요. 최소한 태양의 힘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살짝 보여줬죠. 사람들은 태양 플레어를 직접 목격한 영국 천문학자인 리처드 캐링턴의 이름을 따서 그 이름을 지었어요. 태양 폭풍의 힘은 인간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것이었어요. 강력한 지자기 폭풍은 하와이가 있는 남쪽 영토까지 폭풍을 일으켰어요. 1859년 9월 1일 아침, 리처드 캐링턴은 런던 밖에 위치한 그의 개인 천문대로 들어갔어요. 그는 하늘을 보기 위해 전망대 돔을 열고 망원경을 태양의 위치로 향하게 했어요. 그는 태양 표면에 어슴푸레 빛나는 거대한 검은 점들을 봤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캐링턴은 태양 극점에서 뿜어져 나오는 아주 밝고 흰 빛으로 가득 찬 2개의 수수께끼 같은 영역을 발견했어요. 5분 후에 사라졌지만 그 영향은 지구 표면 전체에 걸쳐 이어졌어요. 처음에는 밤늦게 전 세계의 전신 통신이 오작동하기 시작했어요. 전신기에서 번쩍이는 빛이 터져 전화 교환원을 혼란스럽게 하고 심지어 서류에도 불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밝은색의 오로라가 전 세계의 밤하늘에 나타나기 시작했고 헷갈린 새들이 밤에 지저귀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미 하루가 시작되었다고 잘못 생각하고 일상활동을 시작하기도 했고요. 요즘 우리 지구는 거대한 전구망으로 묶여있어서 이런 태양 폭풍의 영향은 훨씬 더 골치 아플 거예요. 1800년대 전신 시스템이 막 시작되고 있었지만 이 빅토리 안형 인터넷은 뉴스와 사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중요한 방법이었어요. 심지어 미국에서도 전보 교환원들은 이전에 뇌우와 북극광 때문에 지역적인 방해를 받아왔지만 캐링턴 사건과 그 영향은 전에 본 적이 없는 것이었어요. 북미의 많은 전신전들이 쓸모없게 되었죠. 피츠버그에 기반을 둔 한 전신 관리자는 전선을 통해 흐르는 전류가 너무 강해 백금 접점이 녹을 위험이 있었다고 회상하기도 했어요. 또 다른 예로는 워싱턴 DC에 위치한 프레드릭 W. 로이스라는 전신 기사가 있었는데 접지선에다 이마를 다쳤다고 했어요. 지구의 얼음 지역에서 채취한 샘플은 캐링턴 사건이 지난 500년 동안 경험한 다른 어떠한 태양 폭풍보다 2배는 컸다고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날 그 정도 규모의 폭풍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상상하기란 아주 어려워요. 하지만 미국 국립과학 아카데미의 2008년 조안 보고서에 따르면 1260조 원에서 2520조 원 사이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해요. 하지만 피해를 줄이기 위해 우리가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발전기를 구입하거나 예비 에너지 공급 장치를 설치한 것 등 있죠. 이게 태양 전지판 또는 풍력 터빈일 수도 있어요. 게다가 전기 패널을 연결해 번개 및 다른 전력 서지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서지 보호기를 집에 설치할 수 있어요. 그중 가장 간단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특정 순간에 사용하지 않는 모든 장치의 플러그를 뽑는 거예요. 전원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서지의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요.